오늘 또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왕피천으로 투망 운동 하러 갑니다. 어제보다 전체적으로 이제 수온이 1도씩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제 포항 이남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강원도하고 경북 북부는 좀 1도씩 떨어진 것 같아요, 바다 수온이. 그리고 기온은 어제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강릉하고 삼척은 어제하고 오늘 연속으로 냉수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 염전 해변하고 삼척 동해 일대 좀 기대가 됩니다.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좀 이제 드릴 거는 투망 파지법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입문했을 때 이제 지금 요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없었고 그 용어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입문할 때 그때는 뭐 1번 투망, 2번 투망, 1번인지 1본인지 재팬 1본인지 뭐 하여튼 중간 발음으로 1번 이런 식으로 1번 투망, 2번 투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고 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그래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 도대체 1번이 뭐고 2번이 뭐냐 라고 참 질문을 했습니다. 선배 이제 투망사들한테, 우리 울진 왕피천에 자주 나오시는 이제 뺑키 형이나 이런 이제 형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1번, 2번 아라비아 숫자로 1번, 2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1번이 양손 벌려치기고 2번이 어깨치기죠. 팔걸어치기, 어깨치기, 통치기 어깨치기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 두 가지 방법밖에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몰랐어요. 어깨치기를 연습을 한 3개월 했고요. 팔걸어치기 3개월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물에서 했죠. 하다 보니까 이제 바다로 나오라 그래요. 삼포낚시 형님이, 김종훈 사장님 형님이 바다로 이제 나와서 이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3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 달만 더 연습하고 나가겠다 해가 한 달 더 연습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로 진출했습니다. 진출하니까 전부 허벅지 정도까지 물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팔걸어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양손 벌려치기를 또 1년을 또 연습을 했죠. 반년. 그 해 1년은 계속 투망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연습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밖에 던질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그 이후에 이제 유튜브도 나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던지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망 파지법에는 이제 양손치기가 있고요, 어깨치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양분이 되겠습니다. 걸어치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양손치기는 또 두 개로 나눠지죠. 양손 벌려치기와 양손 모아치기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어깨치기는 팔걸어치기하고 어깨걸어치기, 팔걸어치기하고 어깨걸어치기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데요. 이 네 가지에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별, 환경별 그 파지법을 선택해서 던지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손치기, 양손 모아치기, 양손 벌려치기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양손 모아치기는 그 서해안 갯골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안 빠지려면은 이제 기어서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썰매 같은 거 이렇게 헤엄치듯이, 그래서 표면 장력을 넓혀서 이제 갯골까지 가가지고 투망을 던지는데, 무릎을 꿇어가지고 또 투망을 던지면 회전력을 많이 얻어서 멀리 던질 수 있는 게 양손 모아치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손 벌려치기보다도 더 멀리 던질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배울 수도 있고, 그게 장점이고, 반면에 단점이면은 깊은 물에 들어가서 양손 모아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전력을 짧게 잡으면 회전력을 확보를 못하니까, 그 양손 모아치기의 장점인 멀리 던질 수 있다는, 회전력을 이용해서 멀리 던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반감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점으로 또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모아치기가 양손 벌려치기보다 배우기 쉬워요. 벌려치기가 좀 더 어렵죠. 그 단점과 장점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 던지다 보면 다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양손 벌려치기의 장점은, 이제 양손 모아치기에 비해서 깊은 물에 들어가서도 비거리를 멀리 던질 수 있는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잘 펴진다는 거예요. 이미 펴놓은 상태에서 던지니까, 이미 투망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던지니까, 양손 벌려치기죠. 벌려놓은 상태에서 던지니까 잘 펴지는 거죠. 그리고 비거리도 확보가 되고요. 그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이제 배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또 양손 벌려치기의 단점으로는 양손 모아치기보다 비거리가 좀 더 잘 안 나간다 하는 게 이제 단점이 되죠. 장점으로는 또 이제 정교하죠. 양손 모아치기보다 정교합니다. 벌려치기가 양손 모아치기보다 더 정교합니다. 그리고 양손 모아치기의 단점이 또 하나 또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양손 벌려치기도 단점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모아치기의 단점이 더 이제 부각이 되죠. 우리가 숭어가 이제 막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보고 적당한 타이밍을 맞춰 가지고 숭어가 진행하는 방향과 속도, 요걸 맞춰 가지고 이제 뭐 머리 앞에 던지거나 아니면 1m 앞에 던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속도와 시간, 이걸 이제 동조화 시키죠. 그래서 이제 잡게 되는데요. 모아치기는 이제 이 돌리는 회전 반경이 크기 때문에, 돌리는 동작이 커서 숭어가 그걸 발견하면은 바로 유턴 받아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 됩니다. 단점이 되기 때문에 모아치기는 보통 육지에서 많이 던지고요. 육지에서 많이 던지는 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양손 벌려치기는 물속에서 던지는 게 유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깨치기, 걸어치기라고 하는 어깨치기는 이제 팔꿈치에 걸어서 치는 게 있고, 어깨 위에 얹어가지고 던지는 방식이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깨 위에 얹어가지고 던지는 방식은 위에 이제 난간, 다리 위에서 던지면 좋습니다. 다리 위에 높은 곳에서, 다리 위에 앞에 장애물을 이제 피해가지고 그 장애물 위로 던지는 데 유리하고요. 어깨 이제 팔에서 걸어치는 거는 뭐 그걸 제외하고 뭐 넓게 펴는
투망을 멀리 던지는 투망이 아니고 펴는 투망이죠. 멀리 펼치는 투망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뭐 세제너가 많이 왔거나 아니면은 멸치들이 많이 왔거나 그럴 때 씁니다. 그럴 때 이제 큰 사이즈가 넓은 큰 투망을 던질 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먼저 배워야 하는가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팔걸이치기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어깨 위에 올려 치는 거는 안 배워도 됩니다. 팔걸이치기를 배우면 어깨 위에 올려 치는 건 저절로 됩니다. 근데 반대로 어깨 위에 올려 쳐서 먼저 배우면 팔걸이치기는 못 칩니다. 다시 또 처음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순수로 따지면은 이 게르당에 끼워가지고 팔걸이치는 그 방법을 먼저 배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걸어치기, 어깨치기, 걸어치기의 장단점은 대략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멀리 못 던지는 거죠. 사실은 펼치는 투망이기 때문에 멀리 던지는 투망이 파지법이 아닙니다. 펼치는 파지법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모든 파지법에 극과 극은 통한다고 어느 한 가지 방법이 극상에 이르면은 똑같아집니다. 왜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선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최극상은 사람의 신체적 능력 이상으로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그 신체적 능력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고, 사람이라는 그 인종, 그 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금메달 기록 이상은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과 극은 통한다. 파지법이 뭘 선택하든 간에 극도의 극상이 되면은 다 똑같아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이런 파지법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고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고기를 보기 위해서는 선글라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니, 선글라스가 아니고 평광 안경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고기를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이제 오는 것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동조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고기가 이제 진행 방향과 속도 이런 걸 보고 내가 투망이 던졌을 때 도착하는 시간, 그걸 딱 동조화를 잘 시켜야 되죠. 그래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초심자가 입문하는, 누구나 다 초심자로서 입문 시기가 있는데요. 이 초심자가 고수의 반열까지 이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요건 누가 이제 설명을 해준 걸 제가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째깍째깍 2초, 3초를 기다려라. 그때 못 잡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날아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투망이 먼저 날아갔다. 그럼 그건 내 물고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투망을 던진 후에 끝까지 목표물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투망 안에 몇 마리가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야간 달빛에 체조하듯이 투망 열심을 계속 해야 됩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얘기하듯이 연습과 훈련, 훈련과 연습, 연습과 훈련, 훈련과 연습 계속 반복 훈련해야 됩니다. 보통 요즘은 뭐 다 방법 기술이 다 오픈되어 있어 가지고요. 유튜브에 오픈되어 있어가 한두 달이면 다 익숙해지더라고요.
저는 뭐 오래 했지만 1년간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서 있지 말고 막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찾는 연습, 그리고 그 물고기를 발견했으면 던지는 연습, 자꾸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위에 투망사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른 뭐 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이제 칭찬을 하고 욕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고수의 반열이 되죠. 인격과 실력이 문무가 조화를 이루는 고수의 반열에 이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망파지법과 초심자가 고수에 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점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왕피천에 도착했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천 하루에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나왔죠? 예. 그러니까, 예. 영만형 이거 샀는 그거네. 이야, 사륜 오토바이 500cc짜리. 야, 뭐 좋네. 여기 뭐 투막도 넣고. 야, 이 앞에는 이제 소주하고 뭐 간장 이런 거 넣은 거 아닌가 모르네. 도마하고 칼. 예. 예, 낚싯대도 가져왔네요. 자, 와, 대충무다. 와, 역시 기다려야지 잡는다. 와, 빵 좋네. 약간 꼬리에 상처가 있네. 자, 물은 잘 내려갑니다. 물은 잘 내려가고요. 저도 빨리 옷을 입고 숭어 한 마리 오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절복은 좀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잡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한다면은 숭어를 선택해야 되겠죠. 보고는 이제 많이 잡아놨으니까 그만 하고 숭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영만형도 나왔고요. 자, 저도 옷 입고 출전하겠습니다.